오늘 행사들이 많으니까 우리 공화당도 두류공원에서 지금 홍보관을 하고 있고요. 각 지역 행사가 많아서 홍보관을 열심히 해주시는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참에 4월달, 5월달, 6월달 이 봄, 초여름 그때 각 지역 행사가 많으니까 전국에 유튜브를 보시는 그 시도당 또 전국의 단체분들이 홍보관에 집중을 해주입사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이 우리 홍보관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 우리가 당보 전반 1사분기 당보 이미 다 발송이 10만 장이 다 다운들, 또 우리 전단지 홍보 전단지도 다 다운들이 다 정리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 4월달 초안은 벌써 다 나와서 최고위에서 정우정 수석하고 분들이 좀 최종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바로 2, 4분기 당보가 나갑니다. 이제 4월달, 5월달, 6월달 앞으로 전국 상황이 더 많이 고여들 것 같다.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국회뿐만 아니고 이제 시민단체 노동개혁에 거부하고 있는 민노총, 정교조 또 각 좌파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해서 4월달부터 50만 정도가 이제 길거리로 쏟아집니다. 제2의 이제 촛불을 들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과연 그들과 같이 싸울 수 있는가, 그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보면은 아직 윤석열 정부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 간담회를 오늘 서문시장 이제 개청 100주년도 있고 또 제 지역구에 이 벚꽃 축제가 있습니다. 이 벚꽃 축제는 이 벚꽃 축제 처음 만들 때 제가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축제라서 애정이 상당히 많고요. 또 그 축제하는 자리가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 제가 하고 조금 각을 세우고 있는 신청사, 대구 신청사 건립 문제하고 맞물려 있는 그 지역입니다. 오늘 벚꽃 축제 하는 장소가 신청사 부지에서 하는 겁니다. 대구 시청 신청사는 제가 권영진 시장하고 좀 한 두세 번 통화를 했는데 아무튼 권 시장이 사실은 이 지역에 원했던 지역은 아니에요, 속마음은. 그렇지만은 대구시 전체 시군이 의견을 모으고 또 공청회를 통해서 대구시 전체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 지역이 정해진 겁니다. 대구 시민들의 합의된 사항이 또 도시정수장 지역이고 또 도시정수장 지역에 쪼개기 시청 건립은 안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 지역을 잘 아는 저로서는 만약에 거기에 그 황금 같은 땅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땅이 1조 가까이 되는 땅인데 기상청 들어오는 걸 제가 막았잖아요. 제가 초선 당선자 신분에서 기상청 들어오는 거를 일방적으로 대구시민이 동의 안 받고 기상청하고 대구시가 김범일 시장이 합의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를 바꿔서 환노에 가서 기상청 이제 쪽 기상청 반대 투쟁을 해서 우리 달서 주민들하고 또 바로 앞에 서구입니다. 이 달서구 서구만 합쳐도 한 80만이 넘잖아요. 달서 이런 전체적으로 기상청은 안 된다. 왜냐하면 기상청을 하기는 고도 제한이 되고 지역 개발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이제 사실은 주도적으로 막았고 국회에서 제가 환노위 간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되돌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함부로 누가 함부로 이렇게 개발한다 저렇게 개발한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임 시장이 대구 시민들의 총체적인 의견을 모아서 공청회까지 거쳐서 여론조사까지 통해 가지고 이 지역을 대구시청으로 정한 거고 신청사로 정한 거고 또 신청사를 왜 전체적인 부분을 신청사를 해야 되느냐. 홍준표 시장은 지금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경남에 홍준표 시장 빚 갚는다 해가지고 경남 망했습니다. 지금은 워낙 경기가 어렵고요. 상고 현상이 있고 지자체에서는 돈을 풀 수 있는 돈은 풀어줘야 된다. 지자체가 정부가 지금 막 돈을 포퓰리즘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부에서 많이 풀었지만은 대구는 경제가 최악의 경우잖아요. 젊은이들은 계속 떠나고 있고 대구에 분명한 산업도 없고 대구시에서 가장 큰 기업이 대구은행이다. 이런 차원에서 공격적인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고 빚을 갚겠다. 듣기에는 되게 좋아요. 아, 빚을 홍준표 시장이 빚을 그것은 불효불급한 부분을 빼놓고 필요 없는 예산들을 추진한 건 좋지만은 전반적으로 대구가 해야 될 일들을 미뤄가면서 빚을 갚는다. 홍준표 시장, 경남시장이 그래가지고 경남이 망해버렸던데 지금. 경남 경기가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그걸 대구에다가 똑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대구에 꼭 필요한 청년 일자리 문제, 그 다음에 대구의 출산에 관련되는 문제, 또 기업이 유치하는 문제, 또 대구에 심어졌던 그런 우리 꼴통 보수의 이미지, 뭐 이런 거를 벗어나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은 정반대 방향으로 꼴통 보수의 자기 정치를 위해서 대구 시민을 볼모로 쥐고 가고 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지금 쪼개기 이걸 하겠다. 이쪽에 뭐 이쪽 지역 그 부의원들을 그런데 반대했다.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안 하겠다. 보류하겠다. 담당 과도 지금 해체시키고 그런 독단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결정된 것을 원한대로 시청을 건립해서 이 자금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할 거냐 이렇게 중지를 다 모았는데 자기 혼자 와가지고 제가 그 현수막 풀어놨잖아요. 대구 신청사가 홍준표 시장의 가정집도 아니고 개인집도 아니고 그렇게 합의된 전임 시장 권영진 시장 거기에서 다 합의돼가지고 그 합의할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중구에서 반대하고 달성군에서 산다고 그러지 또 북구는 삼겹동 거기서 한다고 그러지 그거를 다 수렴해가지고 겨우 만들어놨더니 시장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대구 알지도 못하는 자가 들어와가지고 자기 정치적으로 대구를 쪼개기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가지고 그 돈 빚을 갚는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구가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좀 빚을 갚을 때입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자금 문제가 어려운 사람들, 서민, 약자, 중소상인, 자영업자들한테 뭐가 필요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지금의 예산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빚 갚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장의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리고 이 두류종 수장이 제가 당선인 신분이니까 이 두류종장이 폐쇄되면서 당선인 신분이니까 15년 전에부터 이 과정이 있는 겁니다. 두류종 수장이 왜 폐쇄되면서 그 기상청이 못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주민들의 투쟁을 통해서 막고 또 여기에 또 전임 집권 여당에 있던 위원장들은 이걸 뭐 이상한 걸로 만들려고 그러다가 또 저한테 들켜가 또 그거 무산되죠. 제가 4년 전 신년 그 교례식에서 제가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지역은 신청사가 들어와야 되는 지역이고 가장 신청사로서 적합한 지역이다. 또 대구시의 공무원들이 이 지역을 다 원하고 있다. 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교육 수준도 대단히 높고 주거비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역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다 자치하고 그런 식으로 본인 시장 들어와서 그동안의 과정은 다 없던 걸로 하고 듣기는 좋잖아요. 빚 갚겠습니다. 그런 시정은 대단히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 4년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구 시민들의 왜 여기서 시청 들어오는 걸 포기를 하느냐? 그때요. 포기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권영진 시장하고 강효상 위원장하고 뚱땅뚱땅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이상한 거 뭐 만든다고 발표도 하고 이랬어요. 여기다 뭐 만든다고. 그래서 제가 그 발표하고 얼마 안 돼가 신년교례식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 신청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청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시민들이 싫어하고 만약 안 되면 그런 방법 그때 가서 방법을 찾아라. 아니 신청사를 짓겠다, 신청을 이전해서 신청사를 짓겠다고 다 결정해놨는데 신청사에 가장 1순위가 엉뚱한 상황으로 자꾸 몰고 가니까 그거를 거부하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상청 들어오고 제가 막았고 신청사 전부 다 안 하려고 하는 거 또 포기한 거 제가 신년교례식에서 신청사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서 거기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시의회 의장이 저한테 전화 주셨거든요. 조원님 때문에 다시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저는 그 추진위원회 안 들어가는 이유는 제가 그때 이미 이제 그 탄핵 정국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분들이 잘 하시니까 제가 다 아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잘 하실 거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아무튼 그 과정들이 권영진 시장이 또 전체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해서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과정을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이 신청사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방향은 대단히 잘못됐다. 첫째는 돈이 없어 못 짓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만약에 기업에다가 혹은 뭐 신세계에다가 판다든지 이랬을 때 그 땅이 금사라기 땅이기 때문에 손해보면서 그 사람들 아닙니다. 엄청난 빌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되면 그 지역은 완전히 교통지옥입니다. 교통지옥.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세 번째 대구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많잖아요. 교육청도 있고 교육청도 시 중심에 있으면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육청 같은 데다가 그 있는 교육청 땅을 팔고 교육청 이쪽에 돌아도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안 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준표 시장 자신 있으면은 저하고 1대1로 신청사 부분만 가지고 뭐 다른 거 할 얘기 많지만은 뭐 무임승차 오세호이도 겁이 나가지고 무임승차 어르신들 겁나가지고 미술장 뭔데 솔직히 말해서 홍준표 지가 뭔데 대구부터 70세 노인 무임승차 70세로 가야 된다. 그런 짓을 합니까? 대구 어르신들한테 봉입니까, 봉? 자기가 무슨 개혁적인 인물이냐 말이지. 오세훈도 못하는 걸 내가 하고 있다. 그런 해가지고 결국은 한 달도 못 버티고 미뤘잖아요. 제가 강력하게 현수막 그랬잖아요. 어처구니없다. 대구의 어르신들이 이 보수 정권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대구부터 시범적으로 무임승차 70세 이후로 하겠다고 그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대구 어르신들은 완전히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홍준표가 무서운 게 중앙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는 우리 이제 다 총선이고 뭐고 없다. 그래가지고 홍준표 어쩔 수 없이 뒤로 물러섰는데 그 역할 제가 했잖아요. 홍준표 시장 어르신 무임승차 70세 어처구니 없다.
그 부분은요, 국비를 어떻게, 오세훈 시장은 핵심이 그거예요. 무임승차를 연령을 늦추는 게 아니고, 국비를 어떻게 지원받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한 발 더 나가 내가 오세훈보다 더 기업적인 사람이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구 어르신들을 볼모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시장 하나 잘못 뽑아놓으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야 하다가 그만두고 뭐 대통령 후보 나가면 또 그만둘 거 아닙니까? 지금 그 갖고 가면 돼요. 대구 시민들은 뭐가 됩니까? 시청하려는 것도 못하게 하고, 어르신들은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래서 제가 홍준표 시장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경망스럽게 나대지 마라. 정말 제발 경망스럽게 나대지 말고 대구 시민들이 뭘 생각하는지, 그 다음에 전임 시장이 만드는 걸 다 바꾸는 게 개혁이 아니고, 전임 시장이 합의하고 대구 시민들이 합의한 내용은 지키는 것이 전임 시장이 할 일이다. 딱 홍카콜라 시장이 무슨 홍카콜라입니까? 딱 유시민하고 유튜브 하는 게 딱 맞지. 대구 시장 자격이 없다.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서구뿐만이 아니라 서구 시청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힘을 좀 모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잖아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렇게 나라를 괴롭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고 시장 경제 바꾸고 자유통일이 아니라 연방제 통일 가고 할 때 다른 사람 다 고개 숙여도 저는 5년간 우리 공화당 동지들하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5년간 그들과 싸운 거예요. 그들이 불의의 세력이기 때문에, 반체제 세력이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대구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저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홍준표 시장이 잘못하면 들고 올라가 싸워야죠. 눈치 볼 거 어디 있습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 3년 있으면 대통령 출마한다고 그만둘 사람인데, 그 사람 그만둘 거 아닙니까? 대구 시장 하겠어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 묶여가지고 대구 시의 미래의 청사진을 뒤집는 그런 일을 하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우리가 꼴통 보수 도시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보수의 가치가 뭡니까?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치는 헌법적 가치예요.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경제, 자유통일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가치다. 우리 공화당이 가장 정통 보수라는 얘기가 국민의힘이 그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불어민주당은 할 얘기도 아니고, 그들은 5년 동안 나라를 뒤바꾸려고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범주에 들어오지 않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무능한 데다가, 무책임한 데다가, 거기다가 권력에 옆에 있으니까 국민들이 무서운 게 없는, 장재원, 권성동 같은 자들이 국민을 앞에 대고 말이지, 마이크 대놔놓고 쌍욕을 하고 말이지. 갑질 아닙니까? 국회에서 가면 상임위원장이 갑이죠. 어른, 상임위원회 출석했는 사람들이 어리고, 국회 사무처 사람들이 어리죠. 갑질 중에 저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자숙도 해야죠. 자기 자식이 국민들 지탄을 받고, 남경필 지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안 하지만. 그러면 자숙도 해야죠. 가진 자들이 더 무섭다고. 가진 자들은 그냥 마약에도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공화당이 5년, 6년간 투쟁하면서 느꼈던 게 뭡니까? 이미 우리 공화당은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의 가치 정당, 이념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당사 73년 동안에요. 좌파들은 뭉쳤다가 헤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념 투쟁,
뭐 요걸 운동권의 NLPD, CA 그런 싸움들 옛날에 구파 신파 싸움 이래가지고 야당에 지금 민주당은요 그 과정들이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오른쪽은 그런 이념이 없는 거예요. 건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안 됐죠.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다가 또 안 됐고, 그 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마지막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다가 또 이런 문제가 생겼죠. 이제는 오른쪽도 이념 정당화가 돼야 된다. 저렇게 말이지 대통령실 말 한마디 꼼짝을 못하고 당대표라는 자가 협치 안 하면, 아니 저는 이재명이 좋아가지고 이재명 뭐 얘기를 하는가 아시는가 보죠. 이재명하고 당대표가 김기현이가 만나지 않은 그 피해는 누가 갑니까? 국민들이 가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이가 저 이재명이 싫으면은 김기현이라도 이재명 만나가지고 협치를 해야지. 그래야지 국민들이 숨을 쉴 거 아닙니까? 맨날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텔레비전 털면은 둘이가 욕하기 바쁘잖아요. 쌍욕만 안 하지. XXX 쌍욕만 안 하지. 맨날 욕하잖아요. 대변인들 나가 맨날 헛듣고. 그게 무슨 정치입니까? 욕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욕해야 되지. 이 탄핵했는 놈들 말이야. 이 새끼들 말이야.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우리가 사실은 그들을 쌍욕을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국민을 위해서 협치해라, 협치. 제발 좀 협치해라. 뭐 우리 공화당이 잘 되라고 했죠. 아니 다 깨져가지고 막 민주당도 깨지고 국민의힘도 깨지고 우리 공화당이 좋죠, 좋기는. 그런데 국민들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간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당무 개입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의 나라예요. 그게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얘기해요. 왜 입법을 제일 앞장 세웁니까? 보통 행정, 입법, 사법이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다루고 이런 이 감사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이 국회를 존중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수인도 아니고 말이야. 대통령실이 한번 국회의원들이 하면 그게 계속 개입하고, 이번 당무 개입 때 멀쩡한 나경원이 바보 만들어버리고 안철수 바보 만들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김기현이 해놓고 나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김기현이 저하고 친구지만 잘한다. 표정 관리부터 좀 하라고. 표정도 왜 그렇게 굳어가지고 말이지. 텔레비 나오면은 제가 알던 그 착한 김기현은 없어졌더라고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행정기관이 입법기관에 가다가 이렇게 간섭하면 망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러분들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재명부터 구속시키고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윤석열 정부가 못하는 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좌파 공산사회주의, 좌파 독재의 원흉인 문재인 정권의 악법, 악행, 악습을 뿌리 뽑아라. 그런데 그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50억 크롭 특검하라고 국민의힘이 끝까지 반대하다가 어쩔 수 없이 받잖아요. 왜? 50억 크롬은 그 중에 곽상도도 있어요. 대구에. 그런데 박영수나 권순일의 실체를 보고 싶다는 겁니다. 권순일은 뭘 해줬기 때문에 이재명을 대법원 판결에서 뒤바꿔 왔느냐. 박영수는 자기가 얼마나 착하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몰아가지고 45년형을 때리고 22년형을 살도록 만드는 박영수의 실체는 도대체 뭐냐는 거야. 그게 대단히 궁금하다는 겁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박영수가 얼마나 돈을 처먹어 먹었고 권순이가 얼마나 돈을 처먹어 먹었는지, 왜 그 수사를 문재인 정권 5년 동안도 안 하고 왜 윤석열 정부 1년도 안 하고 안 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이재명 방탄으로 들어가니까 저가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다 싶으니까 특검 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 특검 까는 순간에요, 어떤 문제가 저는 발생할 건지 알고 있다고. 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정치의 민낯을 좀 드러내자.
부정부패하는 걸 정치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저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부자인 놈들은 오지 말고 아들 마약하는 거 좀 잘 감시하고 편하게 살아가. 너 왜 국회 돌아가 일 안 하고 그냥 줄 서가지고 2중대 3중대 노릇하고 국민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코로나 백신 개발해가지고 1년 동안 문재인이 정치 방역할 때 우리 공화당이 위드 코로나 들고 나와가지고 시장 다니면서 위드 코로나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국민은 뭐 했습니까? 그때 1년 전에만 풀어줬으면은 자영업자 반은 살았어요. 반은. 지금 폐업하고 죽어갔던 자영업자들 반은 살았습니다. 그때 국민의힘들은 뭐 했습니까? 위드 코로나 말 한마디 하는 게 딱 찍고 있다가 윤석열한테 붙어가지고 6개월 충성하고 자기들이 충신이라고 말이죠. 공신이래 공신. 문재인 정부이 저 난리칠 때 전부 한마디만 못하고 고개 숙이고 광화문에 양탄자 깔아놓고 2억 5천 돈 들여가지고 손 흔들고 앉아있고 우리는 그때 매주 문재인 정권 퇴진 좌파 독재 정권 규탄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무효 투쟁을 한 주도 빠지면 우리가 300회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백악관 기자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자기 옆에 있는 백악관 기자가 가서 대통령 선거에 조원진 대표가 대통령 되는 줄 알았다는 거야. 미국 시각으로 그렇다는 거야. 저렇게 투쟁하고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또 제가 미국 갔을 때 백악관 출입 기자가 24명이 나왔어요. 12개 나라에. 2시간 반 동안 어느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백악관 출입기자 12개 나라에 이 24명을 앉혀놓고 2시간 반 동안을 토론을 합니까? 컨퍼런스를 하고 30분을 질의응답하고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다 까발리고 제 질서를 직접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다가 백악관 출입 기자가 그분 부인이 대변인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다가 제 질서가 직접 들어갔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조원진이가 대통령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백악관 출입 기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자기들이 그래서 제가 그때 갔을 때요 우리나라 한반도 안보 책임자 두 사람 만나 그 책임자 중에 한 사람 여성입니다. 비밀리에 만나 비밀리에. 왜? 그때만 해도 한국 대사관이 저거 방해했잖아요. 제가 비밀리에 만나 3시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세가 이렇다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대한민국에 좌파들의 공산자주의 세력들의 행동이 있다. 저는 계속 질문하고 그걸 계속 질문하고 저는 답을 주고 어느 정치인이 가서 미국의 한반도 최고 책임자를 만나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오른팔이라고 하는 싱크탱크 그때 그분이 저거 하는 소리는 그거예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문재인 정권의 로비 자금이 워싱턴 정가에 다 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액수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미국은 로비를 할 수 있으면 돈이 직접 들어와야 되는 게 다 나오잖아요. 우리 언론에 나왔습니까 그게? 그 여파가 아직까지도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어떤 역할이죠? 국민들한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법 거짓이라는 것. 두 번째, 문재인 정권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좌파 독재 정권이라는 것. 이것을 국민들한테 각인시킨 거예요.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 끝나고 3월 10일 대통령 탄핵되시고 3월 30일 날 감옥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5월 9일 대통령 선거하고 국민들이 전부 태극기를 내려놓고 300만 모였던 3월 1일 날 300만 모였던 태극기가 다 전국에 하나도 없고 한편은 실망하고 한편은 좌절하고 아이고 이제만 끝났다 이럴 때 우리 유일하게 우리 공화당 저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5월 28일 날 나라가 이래 망하면 안 된다. 계룡산에서 2,000명 모여가지고
그래서 6월 24일 날 마룬리공원에서 첫 집회를 하면서 우리 공화당을 창당한 겁니다. 그러고 6년째가 되나 5년 8월 30일 창당했으니까 지금 5주년이 지금 6년째. 그럼 우리 공화당이 왜 그렇게 했느냐? 좌절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굴종하고 모든 언론 방송들이 문재인 정권을 소위 말하는 빨고 있을 때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 정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좌파 독재 정권이고 결국은 제대로 가는 길이 연방제로 가는 거다.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고 저 좋은 친구가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를 들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테니까 국민 여러분께서 좌절하지 말고 굴종하지 말고 그들한테 무릎 꿇지 말고 우리들을 보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 공화당 태극기가 성두지만 우리보다 더 많은 태극기들이 모여가지고 좌파들하고 싸워야 된다. 정광훈 목사같이 저렇게 교회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태극기가 아니고 우리 공화당같이 자발적인 돈을 내면서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지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 싸우고 문재인 정권을 단일부로 끝낼 수가 있다. 저는 하루도 못 쉬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지역에 있는 선배님들한테 죄송하죠. 하루도 못 쉬어봤어요. 앉아서 쉬면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끝나는가?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전쟁 치르면서 그렇게 이루었던 경제 부흥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끝이 나느냐? 왜? 언론 방송이 그렇게 가고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굴종하고 권력이 굴종하고 불의에 무릎 꿇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저는 그때 그랬어요. 우리 공화당이 정말 씨앗이 되더라도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을 가지 않으면 이 나라 망한다. 저는 정말 절박했거든요. 그러면서 탈당해버리고 나와가지고 지금 아까 우리 선배님 가더라고 조 대표 있었으면 이번에 당대표 했을 텐데 당연하죠. 제가 1순위였으니까 항상 원내대표도 하고 당대표 다 할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대구의 달서병 우리 선배님들이나 주민들한테 고마운 것은 조진이라는 사람을 이런 정치인으로 만들어준 게 대구 시민이고 달서병의 주민들이에요. 조진을 이래 만든 것이 여러분들이기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다 좌파들한테 굴종하는데 조진에 나서가지고 싸우고 말이지. 저 한 번도 그 사람들한테 고개 숙인 적 없어요. 당당하게 얘기했어. 나 집어넣어라.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 다 도망갔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돈 한 푼 안 번 대통령이 45년형을 받고 22년형을 때려가서 죽이는데 한 놈이라도 지키고 있어야 된다. 한 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한 놈이라도 지켜야 된다. 그게 저라서 저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다 아셔야 합니다. 그게 저라서 저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오면은 눈물이 자꾸 나요. 삼선 동안 저를 믿고 이런 정치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대구 시민이나 달서구 주민들, 특히 달서병의 우리 주민들이 이런 정치인을 만들어 주셨다. 요즘 분위기 많이 바뀌셨더라고. 조은진이 그때가 최고다. 그 선배님들 전화 와요. 그것도 우리가 판단 잘못했다. 근데 제가 일일이 이거는 나라를 구하는 전쟁을 저는 6년간 한 겁니다. 전쟁을. 문재인 정권 그 2016년 그 겨울부터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횟수로 7년간 우리는 전쟁을 치른 겁니다. 나라가 망할까봐. 누군가는 요 불 하나라도 피고 있어야 된다. 결국 국민들이 깨달은 거예요. 말로는 우리 공화당 그렇게 고백하죠. 저것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하거든요. 좌파들은요. 좌파 언론들은 우리를 키우면 죽는 줄 알아요. 저것들은
선거가 치러오면 참패하는데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하느냐. 어제 임덕기 고문님 중앙당서 오셔서 얘기하다. 3.1절 날 자기 이제 고문님들 연세가 80 벌써 5. 물러들이 보였네. 이야, 우리 공화당 죽은 줄 알았는데 이번 3.1절 볼 때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이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공화당의 저력이다. 우리 공화당이 왜 없어지면 안 되냐. 대한민국 정당사, 대한민국 건국부에 민초들에 의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서민들이 만든 정당. 그분들이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만원. 그분들의 돈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당.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가보자금 하나 안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많은 선거를 치르고 참패를 하고 그 많은 수많은 엄해를 받아도 우리 공화당은 버틴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이 불법 거짓 탄핵이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탄핵이 아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볼 겨를도 없었어요. 청주 갔더니 청주시장에서 젊은 사람들 제 되게 좋았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는 목표를 정했어요. 100만 표. 우리가 100만 표를 획득하자. 우리 당원이 50만. 돈 내는 당원이 대선 끝나고 4,000명 늘어가지고 53,000. 자, 뭐 빠진 사람 따지면은 한 10,000명도 늘었죠. 그리고 53,000. 빠진 사람은 한 1,000명 빠졌다 하면은, 한 5,000명 넣은 거잖아. 우리가 책임당원 간부화를 통해서 5만 명 다는 못해도 저는 2만 명만 간부화 되면은, 이 나라는 우리 공화당을 바라보고 있을 거다. 우리 공화당은 이미 국민들이 아니라 지독한 사람들이다. 지독한 사람. 왜 지독하게 돼? 우리는 이미 이념 정당화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지난 겨울 계속 교육했죠. 지역마다 교육하고 전체 중앙당 당직자 교육했죠. 지역 가서 교육했죠. 계속 교육. 매주 월요일마다 적주 월요일마다 최고위원회 하면서 발언하죠. 또 유튜브에 진성 수석 따지만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교육하죠. 이러한 게 6년이 간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가져야 돼요. 우리 공화당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저 사람들이 정치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요 우리를 극우라고 그랬어. 지금 우리 공화당 뭐 극우라고 그래. 우리 공화당 뭐 극우라는 사람이 확 줄어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보듯이 우리 공화당은 미국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정당이다. 미국의 어떠한 정당도 매주 저렇게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 저렇게 싸운 정당이 없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저는 위대하다. 위대한 정당을 만든 분들이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당원이고 이 위대한 정당이 절대 없어지면 안 된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회 10명을 보내자. 10명. 10명보다 그 다음 뭐가 됩니까? 10명 가면요 국민의힘이 140석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하고 손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비굴하게 국민의힘 고개 숙이고 할 건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우리하고 합당하자. 그때 우리 공화당 전체 동지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당할 건지 말 건지. 여러분들 이게 꿈이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후에 대통령 선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다 봤잖아요. 안철수도 보고, 한동훈도 요즘 하는 거 보고, 이제 젊은 세대들한테 완전히 한동훈이 끝나버렸더라. 인기 없어. 이번에 뭐 누구 한교안도 보고 다 봤잖아요. 있습니까? 대통령감이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이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원내 진입 열습을 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획득해서 우리 공화당이 수습권 정당 혹은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그게 중심 세력으로 우리 공화당에 가서
다음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자신이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한테 오늘 제가 말을 해야 하는 오늘 4월 1일 2024년 4월 10일 날 선거입니다. 이제 1년 남은 거예요. 1년. 이제는 모든 우리 유튜브 분들도 쫙 눈을 이제 크게 떠야 돼요. 맞아. 우리가 어떻게 당에 100만 표를 모을 거냐. 겸손하게 국민들한테 다가가가지고 봉사하고 하다 보면요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정해졌으니까 1년 남은 오늘 2023년 4월 1일 날 말씀드렸듯이 1년 남은 2024년 4월 10일에는 제 얘기가 반드시 실현될 거다 저는 확신을 가지니까 우리 공화당의 중심 세력이라는 우리 대구 경북이 특히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좀 더 뜻을 잘 읽으시고 이제는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총선을 통해서 마련해보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제 부산 경북 도당의 수석 부위원장 신경미 부위원장 오셨습니다. 우리 조일구 상임 고문님, 우리 바르게의 산정인이십니다. 이광로 우리 바르게 우리 말씀 오셨는데 개인 택시 조합 살아있는 개인 택시 조합 이사장 우리 김문현 박사 오셨네요. 김문현 박사는 이제 총선 1년 남아서 그 연구원 휴직하고 우리 공화당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해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여성위원장님, 중앙당 차세대 여성위원장님, 김윤경 위원장님. 이번에 입당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한 명을 나눴어요. 두 분인가요? 일어나세요. 어느 분이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을 다 드렸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게 뭐 제외까지 방송이 막 생방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으니까 욕만 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저한테 물어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립니다. 또 하나는 지금 청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유건진 후보가 나갔는데 우리 공화당에 정말 활동을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던 분들 저도 3일간 있다 왔는데 월요일날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습회의를 오후 2시에 청주 선거 사무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특히 중앙당직자 시도당 위원장님들은 꼭 참석하시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신 김에 청주에서 4일날까지가 선거입니다. 선거일이 5일날 투표거든요. 3일날 마치고 3일날 한번 우샤우샤 하고 4일날 우리 청주가 조그마하고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샤우샤 한번 해가지고 후보한테도 힘을 주고 유권자분들한테도 우리 공화당은 대단하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주무시고 제가 가는 날 100명이 오셨어요. 100명. 그 명단을 다 불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로운 20분이 또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40명이 활동하고 그 전날은 100명이 활동하고 3일날은 다 오셔서 1박 하실 분들은 1박 하시고 또 그날 올라가셨다 또 그 다음날 내려오신 분 그만 그 다음날 내려오신 분 한번 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청주 상당구의 지역구에 아시는 분들 있으면 좀 아시는 분들 연락처 또 연락처 주시기가 좀 껄끄러우시면 직접
전화를 해서 부탁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월 3일 날 우리가 청주에 가서 3월 3일, 3월 4일 이틀간 마지막 선거 피치를 한번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케줄은 아까 말씀드린 오늘 두리공원에요. 사람이 엄청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5시에 저기 가려면 시간이 좀 있어서 두리공원에 가서 두리공원을 한 바퀴 돌고 거기서 바로 제 행사장 가면은 또 그 행사장이 이제 두리 정수장 자리거든요. 뭐 1시간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말씀하세요. 기왕스. 우리 공화당 안에 보면 벌카를 달아두는 당원들은 참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사후 관리가 잘 안 되어 있고 이게 막 떨어지가 있잖아요. 이 거래가지고 이 관리가지고 중국을 하고 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사람은 관리가 좀 잘 알겠습니다. 그럼 뭐 노후가 되는 우리가 이제 현수막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수막 요즘 만드는 돈은 7,000원, 9,000원밖에 안 합니다. 근데 현수막 하나 붙이는 건 10만 원인데 우리 여기 정윤아 위원장님이 거의 현수막 다 달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계셔서 뭐 손이 모자라죠 사실. 여기 대구에 있는 동지님들이 저기 김성우 동지, 김성우 현수막 좀 관리 좀 하시고 여기 옆에라도 좀 아무튼 현수막 관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3.1절 현수막 이제 다 떼야 되겠더라고요. 다른 현수막 새로운 현수막들이 나오니까 우리 그 안에 부탁은 그 행사 주최하는 데한테 저희 저희가 마이크를 한번 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 가면은 알아서 하겠죠. 행사 주최해서. 주최에서도 마이크 한번 내가지고 아무튼 문제도 이야기를 한번 하고 하면 좋겠는데. 저희들은 뭐 신청사 하니까 뭐 그거는 주최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겠죠. 우리 정윤아 동지한테 박수 좀 해주세요. 정윤아 동지들 지금 좀 심각한 몸 상태가 심각한 상태라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암 종류라서 좀 걱정이 되는데 빨리 완쾌되기를 바랍니다. 현수막도 이제 막 누가 현수막 관리한다 하지 말고 제가 볼 때 유튜브 분들이 제일 활동량이 많은데 유튜브 이거 들고만 다닌다고 애국하는 게 아니다. 이제 유튜브 분들 현수막 좀 맡아서 좀 하세요. 각 지역별로.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분들 그건 유튜브 분들 제가 하잖아요. 유튜브만 들고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정윤아 위원장이 다 했다가 지금 사실은 대장암이 와서 곧 수술도 가야 되니까 이제는 각자들이 유튜브 분들이 내 지역은 내가 책임지고 걸겠다 그런 일들을 좀 하세요. 그게 애국이고 그게 애당이다. 여러분들이 직접 좀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서설이 우리 사무처장님 오셨어요. 경북도당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도 지금 오늘 병원 갔다가 한의원 가서 침 맞고 그렇게 이제 왔습니다만 동지들이 건강 좀 잘 챙기시고요. 제가 다시 대구에 유튜브들이 많으신데 이제 유튜브 분들이 유튜브도 찍지만은 대구 시당 일에 또 이게 시당 일에 중앙당에서 현수막을 내려보내는 거니까 각자가 좀 맡아서 책임지고 내 지역은 내 현수막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유튜브에 찍어놔야 되잖아요. 그거 찍어가지고 누가 훼손하든지 이제 법적으로 훼손하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옛날하고 다르다. 당 걸어놓으면은 제대로 그 다음 3.1절 현수막은 뭐 거의 됐는데 이제 남은 거
몇 개 남은 것도 다 떼서 정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떻게 다음 스케줄이 어떻게 되죠? 5시죠 거기? 예. 복잡하니까 4시 반까지는 가야 되잖아. 예. 시간이 별로 없네. 둘이 공원 가는 게 아니라 밤거리 가는 게 되겠다. 또 홍보관도 있습니다. 우리 홍보관에 두리공원에 홍보관이 있거든요. 지금 홍보관을 설치해놨거든요. 그럼 뭐 있습니다. 그럼 홍보관 잠깐 들렀다 한 바퀴 돌기는 힘들고 홍보관 잠깐 들렀다가 거기서 잘 걸어가면 5분만 하면 행사에 걸어가거든요. 홍보관이 그렇다 그 상거리 앞에 그리고 신청사 부지 앞. 신청사 부지 앞에 상거리. 신청사 상거리지. 예, 맞습니다. 그 두리공원이 아니고 신청사 상거리. 예, 선창사 그러면 거리 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사람들이 다 오다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리를 거리 이동해서 하고 오늘은 제가 그 성문시장까지 갈 거거든요. 성문시장 100년이니까 한 바퀴 우리가 한 바퀴 돌면서 국수도 먹고 그다음에 그 성문시장 야시장 하는 데도 좀 구경하고 그렇게 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제 기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전에 일찍 9시 5분에 기차 타고 이제 올라가니까 내일 갔다가 원래 YTN 이번에 좀 8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YTN 8시 방송하고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청주로 내려가서 별도로 원료를 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 한 분도 가시지 말고 다들 벚꽃 구경도 하시고 지금 선가들이 벚꽃이 하는데 이 벚꽃 축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에 만들 때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만들 때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걸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